네, 다음으로 코엘렛의 최근 연구 동향을 제 마음대로 선택한 연구 동향을 여러분에게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연구 동향은 제가 생각하는 최근 연구 동향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서 공부했고 어떤 이제 관심사에 따라서 여러분의 연구 동향 혹은 뭐 관심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잠언과 같은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전통적인 고대 사회의 지혜자들 혹은 격언들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코엘렛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1장 18절 부분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단어와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잠언에서는 많이 가질수록 좋다라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코엘렛이 볼 때 이것은 번뇌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고 근심을 많이 더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7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이게 뭔 소리냐? 의인이 되라고 해야지 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말하냐? 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어떤 과도한 지혜가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독자들은 잠언과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띠는 코엘렛의 이런 말을 들을 때 매우 당황해합니다. 전도서에서 코엘렛은 지혜의 가치에 대한 이러한 자신 스스로의 이해의 차이점 그리고 신적인 심판의 모순과 불합리함을 지적해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양한 다채로운 열려있는 해석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6세기와 17세기에서 역사주의 비평이 서서히 시작하면서 전도서에 대한 독법이 좀 구체적화되어지고 좀 더 자세하게 되어지게 되었는데요. 알레고리가 주축을 이루었어요. 알레고리. 이 알레고리는 사실은 그 매우 눈에 붙이면 뭐 안대가 되고 뭐 귀에 붙이면 귀고리가 되고 뭐 붙이는 대로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알레고리거죠. 물론 알레고리 자체가 다 잘못되었거나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해석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고대 사회의 어떤 특정한 그 해석적인 방법으로 채택되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원후 4세기경까지 학자들은 전도서를 알레고리로 읽으면서 코엘렛이 말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 그리고 토라로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인문사회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성서가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역사주의적인 읽기가 시작되면서 전도서가 실제로 누가 저술했느냐, 또 전도서는 언제 저술되었느냐, 또 어떠한 배경과 환경 속에서 저술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논의가 전도서가 정말로 솔로몬이 저술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저술한 건지에 대하여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로티우스는 전도서의 솔로몬 저작설에 대하여서 최초로 질문을 제기한 인물이었죠. 수용사 전체를 제가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이제 간단한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독일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경의 자료 그리고 편집 비평의 발달을 통해서 전도서를 해석하고 주석하기 시작했죠. 전도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불원석적인 부분들 그리고 불원석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전도서의 많은 부분들이 후대에 편집되었다라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독일의 학자들은 상당한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편집 비평적인 주석서를 작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혹은 역사주의 비평의 관점 속에서 독일의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3세기 혹은 2세기 혹은 1세기라고 하는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전도서를 해석한 학자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도서를 번역하고 주석하고 해석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아까 언급드렸던 로더라고 하는 학자, 이 로더라고 하는 학자가 좀 대표적인데요. 로더는 전도서를 이해하는 핵심으로서 여러 가지 정반대의 관점들이 충돌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8장 9절에서 15절에서 코엘렛이 상반되는 두 가지 진술을 하고 있었죠.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혜에 대한 정반대 해석들을 통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로더는 모손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코엘렛의 연구에 초석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언급드렸던 그 마이클 폭스의 해석과 연구서가 매우 중요한 초석을 놓고 있는데요. 마이클 폭스는 로더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로더를 비판하면서 모순된 진술들이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그 의미들에 대해서 마이클 폭스는 조금 더 진화된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마이클 폭스라고 하는 학자는 유대인이면서 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유대적인 해석을 가지고 가면서도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해석을 가지고 가면서도 조금 로더가 진행한 모순이라고 하는 코엘렛의 중요한 해석적인 그 성향들을 조금 더 진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폭스가 한 유명한 말, 모순은 실제적이며 의도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해석해야만 하며 그것들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마이클 폭스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실은 전도서의 상당한 주석서라든지 연구서를 보게 되면 거의 그 필수적으로 헬라 철학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의 연구서들이 헬라 철학과 전도서의 사회적인 역사적인 관계성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는 최근에 그 스튜어트 윅스라고 하는 학자가 사실은 그 전도서에 대한 책을 지금 2권을 냈고 최근에 ICC 커멘터리의 주석서를 다 쓰지 못했고요. 전반부에 해당되는 ICC 주석서, 전도서 주석서 썼는데요. 스튜어트 윅스는 전도서가 기원전 대략 4세기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이클 폭스와 달리 스튜어트 윅스는 결정주의적인 관점에서 전도서를 해석하려고 해요. 물론 마이클 폭스도 결정주의적인 관점에 대해서 특정적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스튜어트 윅스는 조금 더 결정주의적인 관점을 조금 더 투영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결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와 어떤 인간의 의도와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의 사건들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계획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물론 스튜어트 윅스는 결정주의와 코엘렛에 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결정주의와 관련성은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예를 들어서 스토아 사상에서 말하는 결정주의의 이해와는 다르죠. 철학적인 결정론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매우 결정주의적인 읽기도 가능하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대표적인 학자로 헬라 철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학자는 마크 스니드라고 하는 미국 학자인데요. 이 마크 스니드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은 SBL에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학자는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해서 전도서를 가장 방대하게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 스니드라는 학자는 전도서를 헬라 유대인들의 회의주의와 염세주의를 반영하는 문서로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스튜어트 윅스와 마크 스니드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코엘렛이 어떠한 해석적인 역사를 거쳐서 우리 손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 때
초기 기독교에서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전도서가 수용되었는지, 그래서 전문적으로 보면 수용사에 대한 그런 연구서들이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책들이 있는데 제가 한 권 여러분에게 직접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쓰여진 책인데요. 물론 번역은 되진 않았는데 토마스 볼렌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Ecclesiastes and the Riddle of Authorship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학자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그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그 볼리는 솔로몬으로서의 코엘렛, 그리고 코엘렛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솔로몬으로서의 코엘렛, 그리고 왕으로서의 코엘렛, 그리고 코엘렛과 모순, 그리고 코엘렛과 그 죄인과 그리고 성자, 그리고 챕터 5에서는 코엘렛과 철학자. 그래서 5가지의 코엘렛을 어떠한 인물로, 그리고 어떠한 각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양한 수용사적인 측면에서 책을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그 스튜어트 믹스라는 학자는 1523년에서 1875년에 전도서가 어떻게 해석됐는지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메리 밀스라고 하는 학자는 철학과 문학 이론의 분석을 통해서 코엘렛을 어떻게 수용되어져 왔는지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캐서린 데일이라고 하는 학자도 대표적인 영국 역성학자인데 여성주의적이고 후기 식민적이고 생태적인 읽기로 이 코엘렛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굵직굵직한 몇 가지,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좀 제가 연구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소개시켜 드린 연구서가 아직 이제 한국에 출간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전도서 연구소이고,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한국의 많은 전도서의 책들은 제 생각입니다. 제 판단에 따르면 매우 보수적이면서도 문학 비평의 관점에서 쓴 매우 복음주의 내부에서도 매우 좀 편향된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이해하고 좀 접근할 때 좀 단순히 그냥 보수주의적이거나 아니면 그 일반적인 문학 비평으로만 우리가 좀 접근하지 말고 역사주의 비평이나 현지 비평이나 그런 수용사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식의 책들이 좀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많이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연구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